8월인지 9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기사가 썼어요. 송도율 씨한테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니 송도율이가 민사소송으로 황장현 선생을 고소를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황장현 선생을 패소하게 했어요. 패소. 증거가 없다고.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또 낼 수도 없어요. 이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면 그 소스가 들통이라니까. 이러다가 좌파 정권 2기째 접어드니까 2003년에는 들어가도 되겠지. 또 초청한 사람도 있고. 더불어 해외 민주화 인사를 초청한다. 그 그룹에 묶여가지고 송도율이가 들어오도록 딱 돼 있었는데 바로 이 당시에 수사과장 손노라서였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 기소가 돼, 부속 기소가 되죠. 기소됐다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마 정치적 판단인 것 같은데 뭡니까 이제 석방해주는 즉시 본고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에 어디다 칼럼을 쓴지 아십니까? 송도율이가 비밀공작원이라는 게, 북한의 비밀공작원이라는 게 확인된 그 이후에도 서울신문에 자기 칼럼을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 이건 언론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죠. 이건 그래서 그게 요새는 아마 서울신문이 좀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남북 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보를 또 중간에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 정보나 이 첩보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게 모든 게 불투명해져요. 흑백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회색지대 같은 게 생깁니다. 회색지대. 이게 소위 이중첩자의 세계입니다. 이중첩자. 정보라는 것은 가만보면 서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가치 없는 정보를 주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중첩자라는 이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이중첩자가 배신도 하고 이러면서부터 이 정보, 첩보 세계는 아주 머리가 이제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7년에 있었던 무슨 북풍사건, 총풍사건, 그 바람풍자 붙은 사건이 다 그 중간에 이상한 남북간을 오가면서 정보장사하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도 하고 해서 시급히 하다가 나중에 실체는 별로 남지 않는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간의 이 정보전쟁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성공한 게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실패한 것도 많은데 이 정보라는 것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 김대중 납치사건입니다. 김대중 씨가 1972년에 10월 유신을 하니까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친북 좌익, 친북 인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민통이라는 걸 만들고 한민통이란 만든 그 멤버 안에서는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가면은 김대중 씨가 임시정부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우락 씨가 하다가 그래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말을 했다. 에를 모르겠다. 납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정보부는 당시에 정보부장 이우락 씨인데 일체 우리 언론 보고 김대중 씨의 해외 활동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보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실수예요. 사실은 1972년과 73년에 우리 언론이 김대중 씨의 해외 활동을 마음대로 보도하도록 했어요. 보도하도록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김대중 씨가 근데 워싱턴에서 언론기관 이렇게 만나면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로비를 하고 다닌다. 남한은, 북한은 빵이 있으나 남한은 빵도 없고 자유도 없다. 그리고 연방제출하고 다닌다. 이런 것을 보도하게 해서는 아마 김대중 씨에 대한 국민들의 환상이 깨어져가지고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그걸 보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희들이 납치를 해버리니까 이 영웅이 됐다. 이런 정보라는 것은 숨길 건 숨겨야지. 숨기고, 알릴 것은 알려야지. 알릴 것을 숨기고, 숨길 것을 알리면은 이 정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공개를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대한항공이 포괄사건입니다. 대한항공이 포괄사건이 알리자마자 적극적으로 우리 안기부나 이쪽에서 막 알렸어요. 마구잡이로 막 보도하도록 해놓으니까 순식간에 그 김현희가 가짜로 만든 그 여권의 실제 주인을 일본 기자들이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그 사건의 전모를 상당한 부분은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그 과정에서 김현희가 그렇게 빨리 잡힐 수 있어. 그 사건을 만약 김대중 사건처럼 딱 안기부가 공세를 해가지고 안기부 보도만 전화라고 했으면 아마 김현희는 저 어디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공부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라는 것은 그 전문가가 아주 그 슬기롭게 맞춰야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요게 그 조지 테니스라는 사람이 쓴 폭풍의 한복판에서라는 책이 바로 미국 CIA 부장으로서 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특히 9.11 사건, 이라크 침공 사건 이것을 겪으면서 CIA 부장으로서 정보 판단을 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미국 정부가 그 정보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 작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역시 정보라는 것은 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약도 되고 독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그룹에 있는 강경파와 더불어 이라크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 하는 결론을 딱 내놓으니까 CIA에서 거기에 맞추는 정보만 돌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압력을 CIA 부장이 받는 겁니다. 즉 뭐냐, 우선 알카에다와 후세인의 관련성, 그 다음에 후세인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이라크를 쳐야 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알카에다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많은데 확인하려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된다. 확신이 안 쓴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시는 개설을 해야 되니까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공개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CIA 부장이 적당하게 협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잘 됐으면 이게 다 묻어넘어갑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금 뒷수습이 안 되니까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개전을 했느냐 해가지고 언론이 막 캐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CIA 실수가 이제 드러나고 하는 과정이 그 책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정치가 정보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 시절에는 정보가 국가 위에 있었죠. 그때는 제4부가 있었습니다. 제4부 중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 국회, 사법보다도 정보가 제일 세했어요. 제4부가 또 있으면서 정보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정치와 정보 사이에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서 제일 핵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다만은 요새 국정원이 과거와 달리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원장이 되고 이 친북 좌익 척결을 제1임무로 삼고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개발을 제일 위험할 때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민주국가에서 지금 지금 우리 정보부와 같은 수사권과 정보 수집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은 FBI와 CIA가 이렇게 분리되고 영국은 MI5, MI6가 분리되는데 한 기구 안에 이게 수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합니다. 이런데 그쪽 사람들, 정보부 사람들, 안기부 국정원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내요. 이 수사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할 때
수사권이 있어야 정보 수집도 잘 된다. 또 정보 수집이 잘 돼야 수사도 잘 된다. 서로 상호 보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를 하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이 대통령, 국정원장이 보통 주 1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단독 보고를 하죠. 그런데 보고서를 어떻게